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맥북 에어, 맥북 네오 이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 맥북 네오, M5 맥북 에어, 또 M5 프로와 맥스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까지 출시가 되면서 맥북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라인업이 하나가 더 생겼잖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0년 최신판 맥북 구매 가이드. 특히 저희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막 20살이 된 대학생분들부터 2030 사회초년생분들이 정말로 많이 봐주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가격, 용도, 성능, 그리고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까지 전부 다 합쳐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또 예산에 맞게 가장 가성비 있는 맥북 고르는 방법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시간 제가 아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오랑 에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는 잠깐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예 얘기 안 하면 서운하니까 마지막에 한번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대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맥북 라인업 가격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맥북 네오는 99만원부터, M5 맥북 에어가 179만원부터, 그리고 M5 기본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가 279만원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학생이나 교직원분들은 교육 할인을 받으면 맥북 네오가 85만원부터, 맥북 에어가 162만 9천원부터, 맥북 프로가 252만 9천원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즉,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떤 맥북이 좋냐도 중요하지만 내 예산에 어떤 맥북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바해서 막 맥북 프로까지 구입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네오가 좋을지 에어가 좋을지, 그리고 네오나 에어를 골랐다면 어떤 옵션을 구입할지, 여기서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프로가 제일 좋죠. 근데 250만 원이 넘는 가격을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대학생이 대학교를 입학하자마자 노트북 구입하는 데 쓴다? 불효자죠. 아니면 본인의 지갑 많이 힘들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는 웬만하면 구입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진짜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맥북 네오랑 에어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그 중에서 에어를 골랐다면 13인치랑 15인치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북 프로는 어떤 분들만 구입하는 게 좋을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맥북 네오 대 M5 맥북 에어. 자, 이번에 맥북 네오가 출시가 되고 또 M5 맥북 에어가 출시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맥북 네오는 가격이 정말로 싸. M5 맥북 에어는 갑자기 가격이 올랐어.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맥북 네오 구입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 이 맥북 에어 사실상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왜냐면 기본 용량이 2배로 늘었거든. 512GB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오른 게 아니거든. 근데 맥북 네오 교육 할인 받으면 85만원. 근데 빠진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헷갈립니다.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일단 맥북 네오는 어떤 제품인가? 제가 맥북 네오 얼마 전에 처음 언박싱 해보고 사용을 해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딱 이거였습니다. 애플이 진짜 이 맥이라는 제품의 진입 장벽을 엄청나게 낮췄구나. 교육 할인을 받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맥을 입문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맥북 하면 너무 비싸서 못 사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솔직히 85만원이면 나도 한번 이참에 맥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요즘 맥북 네오나 뭐 맥미니 이런 가격 보면 애플이 비싼 제품이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다른 제품들이 너무 비싸져서. 그러니까 네오는 단순히 싼 맥북이 아니라 맥 생태계 입장권 같은 제품이다. 자, 두 번째, 네오. 막상 써보면 괜찮을까? 네오는 A18 프로 칩 기반입니다. 즉, 우리가 익숙한 M 시리즈 칩을 탑재한 맥북이 아니라 아이폰에 들어갔던 칩셋이 들어간 노트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별로인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웹서핑 당연히 정말로 쾌적하고요. 문서 작업, PPT, 캔바, 가벼운 이미지 수정, 간단한 쇼츠 편집 정도까지도 생각보다 훨씬 멀쩡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가볍게 사용할 노트북을 찾는다, 혹은 내가 집에 윈도우 PC, 즉 메인 데스크탑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맥북 네오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정말로 완성도도 좋고 성능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애플이 정말로 얄미운 게 스펙만 보면 애매한데 싶다가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할게 라는 그 선을 정말로 잘 넘나들면서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뭔가 애매한 것 같은데 막상 써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 맥북 네오는 안 좋다 아니면 좋다, 이게 얘기하기가 정말로 애매하게끔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 하지만 결국에 막상 사용을 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잘 다듬어져 있고요. 스펙만 보고 무시하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네오는 어디까지나 네오입니다.
단점도 분명하죠. 일단은 85만 원이지만 키보드 백라이트가 없습니다. 아니 요즘 키보드 백라이트 안 들어간 노트북이 어딨어요. 네, 있더라고요. 2026년에 출시된 맥북 네오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 타이핑하면 절망적입니다. 특히 제가 선택한 인디고는 키보드도 약간 어두운 파란색에 이게 글씨가 검정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어두우면 그냥 글씨가 안 보여요. 밝은 곳에서만 사용합시다. 또 아무래도 8GB 램이 들어가고 A3D 칩이 들어가면서 GPU 성능이 조금 아시기 때문에 장시간 영상 렌더링 아니면 고화질 다층 편집이나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 여러 가지 창을 띄워놓고 멀티태스킹을 한다면 조금씩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좀 쾌적하게 사용하고 싶고 좀 다양한 작업도 해보고 싶다, 특히 영상 편집 입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오는 안 됩니다. 에어까지는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뭐 AI 기능도 많이 쓰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이나 프로그램 성능도 많이 올라갔죠. 또 대학생활만 하더라도 또 직장생활 하더라도 멀티태스킹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8GB 램이라는 이 램 용량이 너무 발목을 잡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슬슬 스트레스가 올라와요. 물론 이쁜 디자인과 완성도를 보면 스트레스가 내려가긴 하는데 이왕 구입하는 거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정리를 하자면 과제용이나 간단한 문서 작업, 웹서핑, 강의, 또 맥북 입문용으로는 맥북 네오 정말로 좋은 선택지다. 85만 원의 맥북?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램 8GB만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근데 그럼 100만 원 넘었으려나? 솔직히 선택 옵션으로 램 16GB만 넣어줬다면 좋았을 텐데 이게 맥북 에어로 또 올라가게 만들려고 램 8GB만 넣어준 것 같은 이 엄청난 애플의 설계. 어우, 진짜 얄밉죠. 자, 그렇다면 M5 맥북 에어는 어떤 제품인가? 자, 일단 에어를 보죠. 에어는 네오랑 출발점이 아예 다릅니다. 맥북 네오가 이제는 정말로 입문형이라면 에어부터가 정말로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도 있는 맥북이라고 이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맥북 에어가 입문자분들을 위한 노트북이었다면 이제는 네오가 입문자분들을 위한 맥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맥북 에어부터가 정말로 다재다능한 크리에이터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M5 맥북 에어 교육 할인을 받으면 162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기본 구성이 꽤 좋아졌습니다. M5 칩 탑재에다가 기본 램 용량이 16GB 그리고 기본 용량이 2배 늘었습니다. 512GB SSD가 탑재가 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 노트북 오래 쓰려면 여유로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램 용량도 여유로우면 더 좋고요. 기본 용량도 여유로우면 오래 쓰기 정말로 좋은 거예요. 이번에 맥북 에어가 물론 가격은 표면적으로 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512GB 기준으로 보면 전작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M5 칩이 탑재가 되면서 성능이 좋아졌는데 사실상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M5 맥북 에어도 가성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작에는 256GB 조금 더 저렴한 엔트리급 제품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작이 512GB가 되면서 교육 할인을 받아도 시작 가격이 160만 원대가 된 거는 조금 아쉽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완성도에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 뭐 요즘 사실 노트북 가격이 올라서 이 맥북 에어도 그렇게 비싸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또 확실히 성능이 네오보다 앞서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뭐 브라우저 탭 많이 열었을 때 메시지 보내다가 음악 들었다가 영상 편집 잠깐 했다가 PPT 열었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 번 해도 당연히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제가 맥북 프로로 넘어오기 전에 에어를 정말로 오랫동안 사용해 보면서 이미 M5 맥북 에어 전에도 맥북 에어 안정성이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작업하면 버벅인다, 팬이 없어서 열이 올라온다 이런 것들도 정말로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이제는 맥북 에어도 넉넉하게 뭐 영상 편집 정도까지는 가볍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 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 체감으로 말하면 네오와 에어의 차이점은 뭘까요? 저는 네오, 에어 프로까지 다 써본 입장으로서 네오랑 에어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오는 생각보다 괜찮네, 딱 이 정도. 에어는 편한 이 정도랄까요? 물론 막 4K 영상 편집하고 그래픽 작업하고 이러면 에어도 답답할 수 있지만 아니 뭐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진 않겠죠. 그런 분들 한해서는 에어 정말로 쾌적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합리화를 많이 할 자신이 있다,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싸니까 이쁘니까 하면 네오 괜찮고요. 내가 합리화 안 하고 싶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노트북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네오, 에어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네오가 더 맞는 사람,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 저렴하게 사고 싶다, 네오가 더 맞을 것 같고요. 맥을 처음 써본다 하시는 분들은 네오로 입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과제, 문서 작업, 웹서핑, 강의 시청이 메인 사용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맥북 입장권, 맥북 네오로 맥북을 구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내가 맥북을 오래 쓰고 싶다, 성능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장 공간이나 메모리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좀 가볍게 영상 편집도 해보고 싶고 다양한 작업을 해보고 싶다, 특히 멀티태스킹 성능 중요하다, 무조건 에어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오는 조금 스트레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네오로 결정하신 분들은 여기서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나는 에어도 고민 중이다, 아니면 에어로 정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맥북 에어 13인치랑 15인치가 있어서 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13인치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는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맥북 에어 13인치, 15인치는 스펙 싸움이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고르시면 됩니다. 먼저 13인치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프로 통학러분들, 아니면 출퇴근 거리가 좀 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제발 13인치 사세요. 왜? 우리 가방에 뭐 들어있습니까? 노트북만 넣습니까? 대학생분들 책 넣어야죠. 태블릿도 있으신 분들은 태블릿도 넣을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 파우치 넣을 거 아니에요. 노트북 가지고 다닐 거다? 노트북 충전기 벽돌이잖아요. 필요한 거 하나씩 넣다 보면 가방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심지어 대학생 때 태블릿이랑 노트북 둘 다 넣고 다니다가 가방끈이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콩나물 버스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면 막 지옥철 타고 가고 있는데 가방까지 무겁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13인치 가십시오. 훨씬 쾌적할 겁니다. 15인치 생각보다 무거워요. 또 거기에 더해서 내가 좀 카페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용도 해보고 싶고, 또 책상 공간이 넓지 않거나 내가 한 자리에서 오래 작업하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자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13인치가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노트북은 사실 처음 살 때 화면 큰 게 무조건 좋아 보이는데 막상 오래 쓰면 들고 다니는 피로도가 꽤 크게 다가와요. 왜 LG 그램이 인기가 많겠어요? 가볍잖아요. 여러분들 가벼운 게 최고입니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이 노트북이라는 게 휴대용이에요. 휴대용. 가벼운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에 메인 윈도우 PC가 없거나 내가 이 메인 노트북 딱 하나만 사용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15인치 고민될 수도 있고요. 맥북 프로도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게이밍 노트북도 고민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작고 가벼운 게 최고다. 13인치가 최고다. 반대로 15인치가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차 끌고 다닌다. 15인치? 더 무거운 노트북도 괜찮죠. 차 타고 다닐 건데. 두 번째, 내가 출퇴근 거리랑 통학 거리가 짧다. 당연히 괜찮죠. 또 내가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고 한 번에 화면에 많은 것들을 띄워놓고 일을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15인치로 가셔야겠죠. 확실히 15인치는 휴대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화면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작업도 할 수 있고요. 멀티태스킹 하기에도 더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의 차이가 확실히 있을 수 있다. 또 내가 노트북을 단순 소비용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오래 쓰는 기기로 바라보고 있다면 15인치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 때문에 15인치로 넘어갔다가 다시 13인치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무겁더라고요. 저는 통학거리가 왕복 한 3, 4시간 됐거든요. 그렇다면 13인치와 15인치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 정답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3인치를 더욱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맥북 에어의 본질이 가볍고 얇고 어디에서나 쓰기 좋은 맥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화면 작으면 진짜 스트레스 받고 노트북을 거의 책상 위 메인 기기처럼 쓴다. 그런 분들은 15인치가 더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휴대성이 우선이면 13인치, 효율성이 우선이면 15인치.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잘 생각해 보시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짧게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전 영상까지만 해도 옵션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기본 옵션이 16GB 램에 512GB 기본 용량이잖아요. 게다가 15인치 옵션 선택 안 해도 이제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북 에어는 무조건 기본형만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기본형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형도 여러분들 사용하는데 절대 아쉬움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건 확신합니다. 저는 M2 맥북 에어 8GB 램에 256GB 용량 가지고도 충분히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맥북 에어 기본형 차고 넘치는 스펙입니다. 분명히 부족함 없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맥북 프로입니다. 맥북 프로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맥북으로 돈을 버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북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칩셋을 탑재하고 어떤 램 용량이 필요하고 어떤 저장 공간이 필요한지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맥북 프로는 길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맥으로 돈 버는 분들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맥북 프로는 교육 할인 받으면 252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가격대는 학생용, 입문용 노트북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문 장비예요. 그래서 내가 뭐 프리미어나 다빈치, 뭐 애프터 이펙트 자주 쓰고 막 개발 빌드를 오래 돌리고 막 3D 렌더링, 막 AI 작업 끊기면 막 스트레스 받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스펙이 안 좋으면 손해를 보고, 이런 분들만 맥북 프로 사시면 됩니다. 아닌 분들은 그냥 맥북 에어로도 이제는 정말로 충분해요. 그래서 맥북 프로는 좋아서 사보고 싶어서 사는 노트북이 아니라 필요해서 사는 노트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 사회초년생이다, 학생이다, 맥북 프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맥북 에어로 또 네오로 충분합니다. 다만 내가 맥북 프로로 돈을 버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M5 맥북 프로 사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노트북 가격이 정말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200만 원대에 이 정도 스펙을 뽑아내는
노트북 저는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맥북 프로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데 M5 맥북 프로 구입을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단에 영상 링크 띄워놓을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서 맥북 프로 구입하시는 것도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맥북으로 수입 창출 하시는 분들만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최종 정리입니다. 예산이 100만 원 안쪽이고 과제, 문서, 웹서핑, 강의 시청 위주다. 맥북 네오 쓰시고요. 조금 더 쓰더라도 오래 쓰고 싶고 좀 답답한 게 싫고 여유롭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5 맥북 에어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에어, 네오 중에 골랐다. 근데 내가 에어를 골랐다 하시는 분들 휴대성이 중요하다. 출퇴근 거리나 통학 거리가 길다. 무조건 13인치 가시고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짧고 휴대성보다는 화면 넓은 게 중요하고 작업용으로 더 효율적인 노트북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인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상 편집, 개발, 3D, AI 작업처럼 진짜 전문가용 작업이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맥으로 돈을 번다 하시는 분들만 맥북 프로 기본형 정도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맥북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 같은데 오히려 고르기 쉬워졌습니다. 라인업이 더 명확해졌어요. 사실상 네오냐 에어냐로 갈릴 것 같고요. 또 에어 안에서 13인치냐 15인치냐 뭐 이 정도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 기준으로 예산이 우선이면 네오, 오래 쓰고 싶으면 에어, 휴대성이 최고다 에어 13인치, 조금 무거워도 효율이 중요하면 에어 15인치, 맥으로 돈 버는 분들은 프로. 쉽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맥북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아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구독을 너무 안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맥북 네오나 에어 또 에어 중에서 13인치나 15인치 최애 노트북 최애 맥이 어떤 제품인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맥북 고르시는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유아